안녕하세요. 어려운 경제 지식을 즐겁게 알아가는 경제락입니다. 요즘 뉴스만 켜면 불안한 단어가 줄줄이 따라오죠. 경기 둔화, 고금리, 환율, 전쟁 리스크, 그리고 이번엔 진짜 큰 위기다 같은 말들. 이런 표현이 반복될수록 우리 머릿속에는 숫자보다 먼저 불안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월급으로 버티는 일상, 조금씩 모아둔 저축, 계획해둔 내 집이나 아이 교육 같은 것들이 갑자기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딱 하나예요. 지금 같은 시기에 돈이 많지 않은 나는 뭘 해야 하지? 그리고 또 하나. 적은 돈이면 해봐야 의미 없는 거 아닌가? 사실 이 두 질문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또 아주 솔직한 고민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은 이 생각을 정면으로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위기라는 환경에서 적은 돈으로도 부자 쪽으로 확률을 밀어붙이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 3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핵심은 무슨 종목을 사야 하나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버텨야 결국 이기는가입니다. 이건 한방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기댄 이야기 역시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아서 위기가 끝났을 때 레벨이 달라지는 방법입니다. 적은 돈일수록 오히려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제대로 세우는 사람이 위기 이후의 게임에서 생각보다 훨씬 앞서가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3가지 전략을 아주 실전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위기 때 사람들은 대체로 2가지 극단으로 흔들립니다. 너무 무서워서 아예 멈추거나 반대로 조급해져서 이슈만 쫓아가죠. 이때 대화의 결론은 놀랍도록 빨리 단순해집니다. 달러가 답이다. 금이 답이다. 이번엔 이 나라가 뜬다. 이 섹터만 살아남는다. 지금은 무조건 현금이다. 이런 문장들은 듣는 순간엔 그럴듯하지만 대부분 하나의 공통된 함정을 갖고 있어요. 문제는 이런 결론이 틀릴 수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속도 게임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겁니다. 뉴스는 이미 듣고, 차트는 이미 움직였고, 소문은 이미 퍼졌고, 감정은 이미 흔들리고, 결정은 늘 한 박자 뒤로 밀립니다. 게다가 위기일수록 정보의 양은 폭증하고 의견은 더 시끄러워지죠. 그러면 사람은 더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어지고, 그럴수록 판단은 더 단순해집니다. 결국 무엇이 뜬다는 정답 찾기에서 가장 큰 오류가 나기 쉬운 환경이 바로 위기 국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사야 하나보다 이 환경에서 내가 어떤 구조로 움직여야 끝까지 살아남고 결국 더 유리한 자리에 설 수 있는가에 집중할게요. 정답을 맞히는 방식이 아니라 실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위기는 공포가 아니라 기회가 스며드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위기 때는 재능보다 시스템이 돈을 번다. 특히 자금이 많지 않을수록 사람은 더 자주 타이밍을 맞추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판이 뒤집히는 결과를 본능적으로 기대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적을수록 정답은 한 번에가 아니라 반복입니다. 그리고 반복을 가장 확실하게 만드는 장치가 바로 자동화된 분산 적립식이에요. 위기 구간에서 사람들이 가장 자주 무너지는 이유는 실력 부족이 아니라 감정 피로입니다. 하락이 길어질수록 더 떨어질까? 라는 공포와 지금이라도 따라타야 하나? 라는 조급함이 번갈아 몸을 흔들죠. 그래서 이 전략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월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금액이 작아도 상관없고 기간은 최소 2에서 3년으로 넉넉히 잡고 전 세계의 다자산에 걸쳐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이 5가지만 고정하면 위기에서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일을 나는 기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투자하는 것. 이 한 줄이 위기에서는 압도적인 우위예요. 실전에서 초보자가 가장 쉽게 구현할 수 있는 형태는 예를 들면 이런 구조입니다. 광범위 지수 ETF, 채권현금성 자산, 소액 대안자산. 이 조합은 어떤 테마가 뜰지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무너질 확률을 줄이고 회복 국면에서 속도를 붙이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건 엄청난 수익을 꿈꾸는 게 아니라 먼저 생존하고 그 다음에 복리의 발판을 만드는 것이에요. 위기 때 자동화가 강력한 이유는 시장 흐름을 예언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장치를 미리 깔아두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 전략은 나는 예측을 잘 못해도 괜찮다. 대신 시스템은 절대 멈추지 않게 하겠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 자세 하나만으로도 위기에서의 평균 점수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니 10만원 넣어서 3% 먹으면 고작 3,000원인데 의미 있냐? 이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특히 위기 국면이나 시장이 흔들릴수록
이 질문은 더 날카롭게 튀어나오죠. 그런데 이 질문은 시작부터 기준이 조금 어긋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오늘 3,000원 버는 게임이 아닙니다. 미래에 1천만 원, 1억이 되었을 때 실수하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게임이에요. 즉 소액 투자는 수익보다 먼저 투자 체력과 판단 습관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큰 돈으로 배우면 대가가 너무 비쌉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몇 달, 몇 년의 계획이 통째로 흔들릴 수도 있어요. 반대로 작은 돈으로 배우면 실수도 시행착오도 그 자체가 자산이 됩니다. 왜 올랐지? 왜 떨어졌지? 내가 흔들린 지점은 어디지? 이걸 소액으로 경험해두면 나중에 금액이 커졌을 때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에서의 진짜 수익은 돈이 아니라 기록과 루틴이에요. 매달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같은 원칙을 반복하는 것. 이 작은 반복이 쌓이면 위기 속에서도 내 손이 먼저 움직이지 않고 규칙이 먼저 작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소액은 수익이 작은 돈이 아니라 실수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미래의 큰 돈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사실 투자 기술보다 더 앞에 있는 기초 체력, 생존 체력에 관한 이야기예요. 위기 국면에서는 수익률을 고민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통과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6개월에서 12개월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의 예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야 비로소 투자 전략의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답을 결정하는 건 대부분 현금 흐름과 유동성이에요. 월급이든 매출이든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안정적이고 급한 상황에서 꺼낼 수 있는 돈이 있어야 시장의 공포가 내 인생을 흔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시작할 때 딱 두 가지를 먼저 해야 해요. 첫째, 생활비 3개월에서 6개월치 비상자금 확보. 둘째, 부채 구조 점검과 정리. 이걸 왜 투자 전략이라고 부르냐고요? 이유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위기에서 가장 큰 수익은 강제 매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간다. 는 사실 때문이에요. 시장이 흔들릴 때 사람들이 돈을 잃는 진짜 이유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버틸 현금이 없어서예요. 현금이 없으면 좋은 자산을 들고 있어도 가장 나쁜 타이밍에 팔게 됩니다. 반대로 현금이 있으면 불확실한 시기에도 내가 가진 자산을 지키고 기회가 왔을 때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위기 때는 성장주 레이스보다 포트폴리오의 완충 장치가 심리와 결과를 동시에 지켜줍니다. 대표적으로는 단기채 현금성 자산, 일부의 중장기 채권, 필요하다면 소액의 금, 이런 자산들이죠. 이 자산들은 수익을 폭발시키는 장치가 아니라 내가 흔들리는 순간을 줄여주는 장치예요. 특히 자금이 작을 때 이 장치가 없으면 똑같은 위기에서도 심리적으로 먼저 무너지고 결과도 함께 무너집니다. 즉 방어형 자산의 목적은 수익을 더 벌기보다 실수를 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에서 실수를 덜하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세 번째 전략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짧지만 가장 강력하고 실전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는 방식이에요. 위기는 고통이지만 규칙이 있는 사람에겐 가격 할인 시즌이 됩니다. 문제는 그 할인 시즌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오를 때 사고, 떨어질 때 도망간다. 그리고 다시 뉴스에 휘둘린다. 이 패턴이 위기에서 반복되는 가장 고전적인 손실 루트입니다. 이 패턴을 바꾸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이 리밸런싱 규칙이에요. 예를 들면 주식 채권 비중을 미리 정해두고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비중이 흔들리면 오른쪽을 줄이고 떨어진 쪽을 늘리는 것. 이 간단한 규칙이 위기에서 마법처럼 작동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감정 때문에 절대 못하는 행동을 나는 생각이 아니라 규칙으로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즉 리밸런싱은 맞히는 기술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여기서 오히려 적은 돈은 약점이 아니라 장점입니다. 큰 자금은 움직일 때마다 심리적 부담이 커요. 한 번의 결정이 가족 집 미래 계획과 직결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손이 쉽게 굳어버립니다. 하지만 소액은 실험할 수 있고 오래 버틸 수 있고 다양한 자산에 안전하게 분산할 수 있어요. 즉 지금은 위기에서 살아남는 기술을 가장 싸게 배우는 구간이 바로 지금인 거죠. 이 경험이 나중에 규모가 커졌을 때 내 자산을 지키는 진짜 무기가 됩니다. 오늘 핵심을 정말 간단히 요약해 볼게요. 첫째, 자동화된 적립식 분산. 위기에서 가장 강한 건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 매달 정해진 날이 최고의 초보 전략. 반복이 쌓일수록 위기는 공포가 아니라 평균 단가를 내리는 기회가 됩니다. 둘째, 현금 흐름과 방어력.
비상자금과 부채 점검은 투자 이전의 생존 전략. 강제 매도를 피하는 것이 위기 수익의 출발점. 현금은 불안을 줄이는 동시에 기회에서 행동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셋째, 리밸런싱 규칙. 위기 때 할인된 자산을 규칙으로 줍는 구조. 적은 돈일수록 실행력이 높다. 규칙이 있는 사람은 위기에서도 매수와 정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당장 뭘 하면 되냐? 이 질문에 실제로 답해 볼게요. 오늘부터 7일 안에 할 3가지. 첫 번째, 한 달 자동이체 금액 결정. 10만 원도 충분합니다. 액수가 아니라 습관과 지속성이 중요해요.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이 아니라 일정에 따라 실행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내 비상자금 목표 숫자 적기. 생활비 3개월에서 6개월치를 딱 숫자로 적어보세요. 목표가 숫자가 되는 순간 준비가 현실이 됩니다. 세 번째, 내 리밸런싱 주기 정하기. 분기 1회든 반기 1회든 일정만 정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주기는 짧게, 규칙은 단순하게. 그래야 위기에서 실제로 실행됩니다. 경제위기는 누군가에겐 공포지만 누군가에겐 인생의 자산 구조가 한 단계 바뀌는 시간입니다. 특히 적은 돈으로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위기야말로 실력과 시스템을 만들 최고의 학교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시장을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자동화된 분산, 현금 흐름 중심의 방어력, 그리고 리밸런싱 규칙. 오늘의 3가지 전략만 정말 꾸준히 굴려도 위기가 지나간 뒤 돈의 크기가 아니라 자산을 대하는 레벨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경제락이었습니다.